지금까지는 이제 10에 대한 어떤 ERP10 제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로 조금 표현을 이제 장표로만 보여드렸고요. 조금 이따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IU 시스템, 저도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도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U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ERP10 이제 개발 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ERP10 이제 구축 부서까지 지금 옮겨오면서 IU의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비교를 해보니 그다음에 10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의 로드맵에 맞추어서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멀티갭 기본적으로 이제 2개 이상의 갭을 그러니까 뭐 K갭 그다음에 뭐 국제 회계 기준에 해당되는 IFRS에 해당되는 갭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2000년도를 넘어 그 2010몇 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2개 갭을 이제 멀티갭을 공시를 이제 복수계를 공시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K갭 장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IFRS 기준의 장부가 따로 이게 2개 장부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2개를 혼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건 한 시스템 안에서 이제 멀티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전산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 개의 전표 얘네가 이제 그냥 K갭용인 전표야 라는 그 갭 구분 값을 전표마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IFRS용으로 들어가는 전표야. IFRS용으로 조정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전표야. 이렇게 되면은 IFRS용으로 그 장부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표의 한 전표마다 그런 꼬리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장부에서 해당하는 갭 기준으로 별도로 뽑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쳐서 봐야 되겠죠. 내지는 하나의 그 장부만으로만 따로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갭을 나누어서 전표 DB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IU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한다는 내용도 있고 뭐 손상이라든지 재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변동 처리를 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동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관리를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한 자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국고보조금이야.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은 상각비 계산이나 이 분계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 기준으로 이전에는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다면 그 내용을 전표를 이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건설 중인 자산, 회계 단독 모듈로 구축을 해도 건설 중인 자산 코드를 따고 그 자산 코드에 비용들을 계속해서 누적에 갖고 있다가 본자산 대체 시스템에 건설 중인 자산을 죽이고 차변에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 전표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들로 메뉴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CGU, 뭐 현금 창출 단위라고 해서 CGU 단위별로 어떤 손상에 대한 금액들을 총액을 갖고 있고 CGU별로 해당하는 자산에 뿌려서 손상 금액을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모바일 연동을 통해서 자산 실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IU 때도 이제 일반 어떤 회사의 이제 구축 전용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A 관리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 계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통합 레벨의 통합 모듈이라는 데서 그룹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각 개별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IU 때는 계정의 관리 항목이 8개가 최고 8개밖에 안 됐어요. 그 8개를 이제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A 시리즈 관리 항목은 직계성 관리 항목이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A15번까지 15개를 뭐 처리한 그런 내용이 IU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확장이 됐어요. B, C, D 시리즈로 관리 항목을 만들 수 있지만 걔네들도 그 직계성 관리 항목으로 옵션만 변경을 하면 얘네들도 보조장부에서 전일 2월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내는 2월 잔액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통화 관리는
뭐 그냥 우리가 외화 전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환정을 넣는다라는 그 측면은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서 이제 장부 금액, 거래 금액 이렇게 구분을 하는 내용이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외화다, 원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이제 구축을 하면서 실제 원화 베이스인 회사도 있지만 외화 베이스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외화 USD, 뭐 내지는 거래 금액이 엔화, EUR 뭐 등등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 전표 단위마다 한 개의 화폐만 쓸 수 있도록도 할 수도 있고, 계정 각각 라인마다 환종을 다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용이죠. 계정 라인마다 환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산 쪽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세무 쪽 내용들도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분석하는 내용들로 좀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동년, 전년, 뭐 동기 대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석 자료라든지 사업장별 아니면 회사 전체별 또 뭐 매출, 매입 구분별로 부가세 증감 이런 내용들을 하는 분석 그런 화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세청 자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내가 납부를 했고 환급을 했고 해당하는 어떤 그 이력들을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더 제일 밑에 보면은 자금 사고 방지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일 같은 날 같은 업체에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알람을 처리한다든지, 받을엄, 지급엄 어떤 직업에 대한 내지는 그런 일정이 들어가져서 스케줄에 의해서 나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 자동 전표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아무튼 그 자금의 어떤 위험성을 관리를 하고 또 사고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예전에 같으면 이제 뭐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뭐 이제 업무 시간 이외에 또 내지는 뭐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쪼개어서 뭐 이렇게 카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이제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은 기본 저희가 많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이 있지만, 이제 실제적인 자금 어떤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프로세스를 잡아가는 내용들로 지금 구현이 많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패키지가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리스 쪽 내용, 아이팔렛 16의 리스 임대, 리스 임차 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끝이 났지만, 이 프로젝트에도 리스 임차 임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패키지화한 내용들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그 관리하는 포인트는 다르지만은 기본 골격은 같거든요. 프로세스는. 그래서 그 리스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의 항목을 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는 그 과정들은 기본 프로세스를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에는 회계 환경 설정을 하는 화면 일부만 조금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10에는 환경 설정이라는 어떤 메뉴가 별도로 있고요. 환경 설정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최대한 지금 115번까지 보이시죠? 한 모듈별 전체를 합해서 한 700~800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피겨를 하는 거예요. 이 환경 설정에서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는 또 이제 프로세스를 잡아내고, 단위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어떤 별개로 유효성을 체크하고 그 유효한 값들을 반드시 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필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세팅하는 거죠. 그 재무 쪽 기준으로 이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제 설계팀 내지는 개발팀에서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제 SAP나 오라클에도 당연히 컨피규어 하는 데에 대해서 컨설턴트의 어떤 구축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또 표준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패키지 내의 프로세스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한 건 한 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축할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선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객사는 아이디스 파워텔이라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이제 KT의 자회사였고 그 다음에 통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무전기, 단말기를 이제 개통하는 업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요금에 대한 어떤 그런 수납에 해당되는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지국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오라클 ERP였어요. 오라클 ERP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이나 퀄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전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회사이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라클 ERP가 갖고 있던 기존의 프로세스를 아주 이제 동일한 수준 플러스 그 다음에 PI 형태의 어떤 업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또 ERP10만의 어떤 장점인 내용들을 이제 가미를 해서 프로세서를 좀 바꿔가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로는 회계, 뭐 자금, 예산, 세무, 그다음에 구매, 재고, 그다음 물류 일반, 뭐 관리 회계, 그다음 워크플로우 등등, 그다음 이런 게 10 입장에서 갖고 있었고 10과 연계를 해서 또 같이 했었던 이제 그런 솔루션이나 모듈들을 보시면 뭐 CMS 여기는 이제 신한은행을 했었고 위아고를 통해서 전자생에서 발행을 했었고 국세청 스크래핑 연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IFRS 15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이제 아마 오라클에서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갖고 있던 이제 메뉴 모듈들이었을 것이고 ERP10에서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는 내용이고요. 그 IFRS 16의 리스 임차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수작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영업 전산, 그러니까 단말기를 개통하고 뭐 이후 서비스를 이제 수납이나 요금에 대한 내용들로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앞단에 영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영업 전산 시스템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연동을 처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증빙에 대한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ERP IO 여기 특이하게 이제 인사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ERP IU로 구축이 되어 있었고, IU 시스템과의 급여 전표를 ERP10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능도 하고 또 내지는 별도의 시스템이었어도 인터페이스나 연동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룹웨어는 핸디를 쓰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ERP10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FI에 대한 영역이고, 상단에 이제 수입 재고, 구매, 계약 관리 등에 대한 ERP10 FI 외부 영역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제 영업 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자증빙, 그룹웨어, 뭐 CMS, 위하고 뭐 등등 해당되는 타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여드리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도움이 다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10에 지금 탑재되어 있다, 내지는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표가 입력이 되는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전표 유형이라는 값을 조회하는 값으로, 또 입력할 때 전표 입력의 일반이라는 그 값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을 조금씩 찾아보면 일반이라는 전표 유형 외에도 다른 많은 이제 전표 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표 유형 값을 부서별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특정 전표 유형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IU와는 다르게 10에서는 이 전표 유형에 크게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에서 전표 입력이라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일반이라는 값이 기본 디폴트로 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별도의 전표 유형 값을 넣어서 전표를 업무 단위별로 전표 유형이라는 그 꼬리표를 별도로 달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에 있고, 화면에서 왼쪽에 전표 입력에 대한 그 마스터를 한 줄 선택을 하면 현황과 등록이 있어요. 조회할 때 또 등록할 때마다 이런 이제 전표 유형 값들을 하나하나마다 부서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업무가 프로세스가 좀 복잡게 되면 이런 어떤 기능도 회사마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능으로 좀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화면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시연을 할 텐데, 전표 입력 화면에 상단에 조회하는 조건으로 전표 유형도 있고, 전표 입력하는 라인에 전표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인 코드가 이제 권한에 따라서, 부서별 권한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 전표 유형별로 체번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FI 내지는 이렇게 IU에서는 FI로 시작되는 전표 유형 값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업무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전표 체번을 회사의 하나로만 하자, 회계 단위별로 쪼개어서 하자. 뭐 예를 들면 FI라는 그 프리픽스 다음에 회계 단위만큼의 또 다른 프리픽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전표 체번할 때 그 번호를 할 수 있는 회계 단위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표 유형별로도 전표 체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고, 이 전표 유형 값들을 이 전표 체번 하나하나를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전표 유형 값들을 등록을 해서 이 전표 유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표 번호의 프리픽스를 이걸로 시작하는 번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록이라는 마스터 화면에는 요 지금 점으로 찍혀져 있는 요 네모 사각형 위에까지만 기본 패키지가 등록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세 가지 관리 구분, 뭐 부서장 이런 게 있네요. SNS, SMS 이런 항목을 더 추가적으로 마스터 화면에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자가 이런 메뉴에 이런 값들을 어떤 거는 코드로 등록하고 어떤 거는 텍스트로 등록하고 하는 그 마스터의 화면에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다. 패키지의 마스터성 정보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든,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 테이블 DB 정보에 정해져 있는 항목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에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출력하는 버튼도 있고, 조회한 그리드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엑셀로 내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엑셀 생성이라는 버튼을 별도로 추가해서 여기 회사는 이제 전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치 전표 한 500만 건, 600만 건이 생성되는 것을 매년마다 감사인에게 제시하기 위한 엑셀 다운로드를 받는 내용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 위한 엑셀 그 포맷을 이렇게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그 계정마다 많은 관리 항목들이 있는데, 그 관리 항목들을 최대 20개까지 그 전표 계정 라인의 우측으로 관리 항목이 20개가 더 온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엑셀 내려받는 포맷이. 그래서 그런 그 관리 항목들을 여러 가지 세트,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걔네들을 지정을 하고 계정을 선택하고 계정은 멀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계정을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자산 계정만 뭐 부채 계정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할을 10만 건, 20만 건, 최대 100만 건까지 엑셀이 100만 라인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건까지 엑셀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50만 건이다. 근데 내려야 될 엑셀은 100만 건이야. 그러면 엑셀 파일이 2개로 자동으로 쪼개져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SV 파일로 내려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이 이런 화면이 그 기존의 그리드를 내려서 받는 것과 동일한 포맷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대량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화두가 되고 또 그 내용을 CS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데 웹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이제 그 대량건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에서 직접 조금 전에 다운받는 거였습니다. 그 다운받는 거를 배치로 그 다운받는 어떤 요청을 배치에다가 던져놓고 배치 스케줄에 의해서 알아서 그 시간 시점만 되면 생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뭐 시간상 지금 제가 시연을 다 파일은 있는데 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그 대량 엑셀 내릴 때 웹 시스템에서 엑셀을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웹 서버인 그 와스라는 데서 엑셀을 파일을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동시 사용자들도 많고 그런 어떤 시스템의 부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 만드는 것은 사용자의 PC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PC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어떤 사례도 저희가 지금 이걸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와스단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냥 파일을 100만 건 안에서 아니면 50만 건 안에서 쪼개져서 CSV 파일이 만들어지게끔 딱 내려오는 것도 가능했었고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프로세스 중에 PC에서 그 엑셀 파일을 만들도록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PC 어떤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고사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해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은 시연을 하면서 바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우남 증빙 솔루션을 사용한 어떤 케이스고요. 지금은 차변, 대변해서 대변에 이제 부가세 라인을 매출 예수 부가세 라인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가세 계정을 선택을 하고요. 예수 부가세 관련한 연동창이 뜹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고 부가세마저 자동 계산이 되어져서 전자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탭에서 부가세 내역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전표를 생성하죠. 해당하는 전표를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증빙을 첨부를 합니다. 첨부할 때 일반적인 그냥 파일을 다이렉트로 업로드해서 해당하는 전표에 이 증빙을 그냥 파일을 붙여 넣는 것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축을 한 사례로는 전표 증빙을 직접 다이렉트로 증빙으로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표 결제 요청을 하러 이제 이 화면에 왔어요. 그래서 이 화면 전표 조회 승인해서 이제 결제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실제로 결제도 되고 결제하는 시점에 전표의 내역을 읽어와서 PDF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하는 화면에서 우남 증빙 솔루션 팝업 창을 띄웠어요. 그러면 우측에 보면은 1.txt라는 제가 업로드한 파일도 있었고 전표 자체를 일반적으로는 출력하거나 뭐 화면에서 PDF 파일로 따로 만들거나 하는데 그 파일을 PDF 파일을 만든 것을 자동화해서 바로 그 우담 증빙 솔루션에 탑재 그 증빙을 첨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결제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어떤 화면입니다. 이 회사는 업무 전표 유형별로도 5억이 넘어가면 임원이, 5억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팀장까지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제 라인을 지정하는 화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전표마다 결제 단계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재무팀 입장에서 현업에서 지금 입력한 전표들이 지금 현업 팀장이 아직 결제를 안 했네. 내지는 결제가 다 되었네. 이런 전표의 마감, 펜딩 현황들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도 만들어 봤고요. 패키지에 있는 시산표하고 조금 더 다른 포맷이에요. SAP나 오라클에서는 이런 시산표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별로 기초, 차대, 기말 금액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 이 내용을 이제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내에 시산표 화면에 보이는 금액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별로 쪼개져 있는 것을 계정별로 묶어서 보여지는 금액 그 다음에 계정 잔액 명세에서는 전표 건건이마다 채권이나 채무 계정의 건별 잔액으로 만들어진 그 잔액 그 세 가지 메뉴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체크리스트처럼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아유 시스템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급여 자동 전표를 처리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구 충당 부채 관리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대체를 하고 연마감을 하고 처분을 하고 결산 전표를 처리하는 내용들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었고 공사 부담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그 고객 내지는 그 사용자에게 그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별도로 분담을 시켜주는 내용들로 해서 저희 AR 채권 계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 부담금인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이제 마스터를 관리를 하고 공사 부담금의 수익에 대한 이연 처리를 하는 관리 그렇게 해서 전표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만 다를 뿐이지 수익에 대한 이연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얼마든지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비도 고객이 이제 그 단말기 개통을 딱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드는 게 가입비잖아요. 그 가입비에 대한 부분도 보통 뭐 석 달 뭐 만 원, 3만 원 이렇게 한다면 그 만 원은 매달치마다의 그 가입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스케줄 관리해서 전표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뭐 우리가 임차를 받는 것도 있고 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마스터를 관리하고 그 임대료나 임차료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해서 전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번 달에 이제 임대료, 임차료 처리해야 될 전표 뭐야 이렇게 조회하고 전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처리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 임대 보증금. 다음 자금 쪽 내용인데요.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내지는 잃어버렸는데 분실했는데 이제 재발급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워크플로우 결제를 처리하는 내용과 합쳐서 현업에서 이제 법인카드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팀에서 현재 각 카드마다의 어떤 현황들로 되어 있느냐. 그럼 얘네들은 뭐 지금 누구가 어떤 카드 번호를 갖고 있느냐라는 현황을 따로 볼 수 있었고 카드마다 한도들을 조금 관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특정 시점에 중간중간에 한도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력을 등록하게 하고 특정 시점에 사용 한도를 이렇게 현황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카드 사용 현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그냥 월별로 서머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각 카드를 부서별로도 볼 수도 있고 상세 탭에서는 개인 그 카드 거래 내역 건건이마다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금 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자금 기존 패키지에는 자금 항목 코드밖에 없어요. 그냥 수입 항목, 지출 항목 이런 정도. 근데 여기 이 회사에서는 그 자금 항목들을 대중소 분류를 나누고 최하단에 있는 수입이나 지출의 소 분류 항목마다 이 항목에는 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좌를 연결해라라고 계좌를 다 연결해줬어요. 수입 항목마다. 그 다음에 지출 쪽에는 이 지출되는 자금 항목에는 어떤 계정을 연결해라. 그래서 그 계정에 들어가 있는 전표 기준으로 이 자금 수지 실적을 끌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금 수지표를 수입, 지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 금액들이 실제로 조금 전에 그 항목을 연결했는 전표 기준으로 계좌 기준으로 전표를 금액을 끌어오는 내용이에요.
마감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금 수지 계획이라고 해서 이건 계좌 기준으로 저희가 화면을 만들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그 은행 거래 내역의 계좌 거래 전표하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그 거래 내역을 끌어와서 지금 시점에 상단에 조회하는 조건을 보시면은 날짜가 아니고 시간까지 있어요. 지금 요 9시 시점에 계좌 기준의 잔액 내지는 현황을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다음에 계좌별 상세 명세라고 해서 영업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입금 전표가 막 자동으로 막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이 입금이 어떤 대리점 건이야, 어떤 고객 건이야라는 어떤 거래처 건이야라는 것을 수납 처리를 하면서 실제로 그 여기는 예수금을 처리하고 예수금 처리한 것을 반제하면서 어떤 AR을 반제하는 그런 내용을 전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화면에서 이제 ERP의 실제 입금액과 계좌 금액, 입금 전표를 처리한 금액과 계좌 금액, 그다음에 수납은 그 입금 이후에 예수금이 반제되면서 그 금액하고 실제 수납 처리된 그 영업전산 시스템을 끌어와서 거기에 있는 정보하고 대사를 해서 실제 잔액이 얼마야. 그래서 그 영업 부서에서는 수납 처리 너네 아직 안 했어. 실제 통장에 돈은 입금이 됐는데 빨리 수납 처리해. 이렇게 매달마다 피드백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 오늘 돈이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00만 원은 그냥 미지급 반제해서 나갔어요 라고 자금 담당자는 출납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건에 대해서 어떤 미지급의 그 구매 내역이나 어떤 비용건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히 소명을 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변에 발생한 비용건까지를 찾아서 미지급을 이렇게 원 쿠션 먹고 가면은 미지급의 발생 전표에 차변에 있는 비용 내역들을 다 찾아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1,000만 원을 다 끌어올 수도 있지만은 지급되는 시점에 파샬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미지급 1,000만 원에 지금 500만 원만 나갔습니다. 500만 원 기준으로 비율 분할을 해서 실제 비용에 각각마다 쪼개어서 화면에 뿌려주는 내용이었고요. 출납, 이거는 계좌별로 출납 총괄 명세.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성금이나 계약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나가는 스케줄을 계약 시스템에서 계약 정보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기준으로 실제 전표를 처리를 하고 나면 한 내용들을 전표를 입력을 해서 자금 담당자가 이 계약건에 대해서 지금 중도금이 얼마 나갈 건이 있는데 전표가 나갔네 안 나갔네라는 것을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측에 보면 전표 조회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 계약 번호에 물려 있는 미지급 반제 처리한 전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에 관련한 보고서들, 뭐 현금 출납장, 자금 수지표, 자금 수지 계획표 뭐 등등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금 담당 내지는 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다음 세무 쪽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패키지로 반영되어 있는 건데 실제 부가세 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면 수정 전을 수정 후로 수정 여부를 부 아닌 여로 바꾸게 되면 그 여 칸 밑으로 보여지는 항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 부가세 신고나 전자 발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ERP 화면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영업 전산 시스템에서 XML이라는 대량건을 한 번에 국세청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도전 ERP를 도입하면서도 그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갔어요. 그래서 ERP에서 XML 형태로 몇만 건에 해당되는 그 국세청에 전송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ERP에서 만들었죠. 그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영업 전산 시스템하고 같이 대량 전자세금계산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전송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도 같이 들어와서 중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계정에 대해서 쉽게 하는 화면이고 리스 임대와 임차를 했다는 기능입니다. 리스 임차 쪽의 메뉴고요. 그다음 리스 임대 쪽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패키지에서도 리스 임차 임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기존 시스템, 뭐 매출이든 매입이든 어떤 이제 시스템이 기존 회사에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회계 입장에서 도전 ERP10의 회계 전표를 생성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처리합니다. 물론 ERP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ERP에서 다시 방향이 저쪽 기존 레가시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전표를 처리하는 전표 유형마다의 한 줄 한 줄이고, 전표를 처리하고 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전표 건건이 성공 건수가 어떻게 되고 처리한 건수와 미처리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입금 내역에 대한 조금 상세한 대사 화면이에요. 검증하는 화면. 그러니까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입금하는 영업 시스템에서는 관리하는 수준이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 도전 ERP에서도 해당하는 전표를 입금마다 전표를 처리해서 이렇게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전표 처리됐습니다라는 것을 조회해 주는 화면입니다. 뭐 지금 뭐 4가지 정도의 그 나머지 대사를 하는 화면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ERP10의 기본적인 골격, 그 다음에 IO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서 구현되고 또 그 ERP10의 어떤 구축 사례들을 일단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FI 쪽 어떤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